안녕하세요. 1월 27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국내 시장도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투사님과 한 주간에 있었던 시장 이야기,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올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자일링스라든지 네.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불분명하겠죠. 뭐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뭐 기업이 그만큼 장사를 잘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놓고서 말이 많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이제는 그 반도체 경기가 좀 꺾이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많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작용이 되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일단 한국은행에서도요, 지금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 조금 낮춰졌긴 했지만 네. 0.1%포인트밖에 낮추지 않은 이유가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4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맞이했지만 주가가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이 실적이 가장 최악의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017년도처럼 뭐 대단한 어떤 상승을 이끌어낸다거나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온다거나 이런 쪽은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함께 지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이 상위 종목들이 오르게 되면 이 시장도 함께 좀 위로 올라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이 큰 종목이니까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나오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빨리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주간은 이제 명절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무리 없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종목을 오늘 준비해 주신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네, 맞아요. 어떤가요?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네. 이게 4% 가까이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뭐 갭상승하면서 뛰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무섭죠. 자, 이런 상승은 사실 굉장히 기록적인 상승이기도 하고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항이 가까이 왔습니다. 뭐 지난번부터 42,000원대 또 얘기해드리고 또 다시 지지선 나오고 반등 나올 때는 45,000원까지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라인대까지 또 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아직 전체적으로 큰 시장의 어떤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 직전 고점대 대비해서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이제 올라가야 될 길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는 말씀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반등이 많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워낙 강한 상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일단 지속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그 저항대가 약 45,000원, 46,000원 정도 요 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단기적 차익 실현 구간 또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구간으로 삼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여전히 지금 뭐 가격대 대비해서는 먹을 만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한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45,000원에서 46,000원대의 저항이 존재해 보인다는 의견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단기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도 괜찮고 또는 네.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네요. 네. 네, 반도체 관련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인데요. 좀 어떤가요? 네, 파워로직스는 뭐 일전에 저희 그 부자파 주식학교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자체는 이제 반도체 장비, 뭐 이렇게 전자 장비 이런 쪽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요즘에 꽤 괜찮아요. 한 50% 조금 더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큰 차트를 놓고 보게 되시면은 저항대가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00원대까지의 상승을 좀 지켜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이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죠.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또 아래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 관점을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괜찮겠다 생각되고요. 그래도 꼭 신규 매수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요, 여기 6,500원 정도 라인에 지지선이 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한번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파워로직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10,000원대의 매물대로 인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6,500원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반도체 관련주 세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인데요. 좀 어떤가요? 네, 인터플렉스는 이게 지금 무섭게 하라 그랬죠? 네. 무섭게 하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폰 관련한 부분입니다. 요때 그 아이폰 새로 개발한 아이폰이 이제 뭐 성능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부품주들 뭐 전수 검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다 얘기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본다라면 이 종목도 이제 거의 바닥대에 좀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좀 잡고 돌아서는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15,000원 구간까지의 기대 상승을 좀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이라면 일단은 아래쪽 10,000원 정도 손절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매수 접근도 살짝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에 아이폰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고 악재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아주 작게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관점이고요.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비중 약하게 해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아주 작게 해서 현 시점에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지난 한 달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3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좀 어떤가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IT 쪽에 굉장히 좀 비중이 많이 있는 편인데,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뭐 이러한 부분들 좀 빼고 나면은 이런 종목이 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공기업 쪽이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쪽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종목에도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은요, 계속 올라오던 추세에서 살짝 들어오는 포인트인데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이 시점에서 32,000원 지지 통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뭐 32,000원 정도 라인대 붙여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고 보유 관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셨고, 32,000원대의 지지선, 네, 맞습니다. 지지선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어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32,000원 정도의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로메드죠? 네. 바이로메드는 좀 어떤가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올해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실적으로 들어오지 않겠지만 기대감이 좀 생겨날 수 있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흐름이 좀 있었죠. 단기 상승이 있는 이후에 그다음에 횡보, 그다음에 이평선이 모인 자리에서 뭐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이 길었던 박스권 흐름을 돌파해서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일단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일단 바이오 쪽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과 연계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좀 안 좋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네, 다른 바이오들과는 좀 다르게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은 현재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고요. 뭐 월봉상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 관점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넘기는 자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30만원 이상 넘어간다든지 이런 추세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럴 때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보유 관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네요.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세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좀 어떤가요? 현대건설은 좋죠. 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뭐 매수 관점 괜찮다. 그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만큼 들어오니까 또 사도 괜찮다는 말씀드리니까 또 그만큼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해외 쪽에서의 어떤 수주 물량 증가 또는 뭐 주택 시장의 어떤 그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더라도 지금 현대건설만한 건설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마도 5일선 근처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뭐 61,000원 또는 그 아래쪽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지나가는 타이밍이라서 뭐 다음번 기회를 노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6만원 근처로 온다라면 매수 의견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61,000원 아래 정도 네. 선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좋았던 1월 달에도 손실이 많았다고 해요. 맞아요. 아, 속상해요. 그죠? 네, 많이 속상합니다. 네. 네. 손실 안 보셨잖아요. 저요? 네. 아, 이미 개인이 아닌 것이요. 저도 네. 아직 네. 서툴러서 아. 네, 아직 좀 들쭉날쭉한 그래요? 네, 공부를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네네.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네. 네, 개인 매수 상위 종목 첫 번째 종목이 포스코 캠텍이네요. 맞아요. 네. 포스캠텍은 예전에 한번 진단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위쪽에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가의 흐름이 이제 좀 하향세를 좀 보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패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월봉상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주봉상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세를 워낙 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는 아무래도 조정이 들어올 때는 좀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요, 추세적인 부분이 하향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이에요. 좀 네. 어떤가요? 롯데쇼핑은 또 엄청 그 답답한 종목이죠. 네. 이게 그 2016년, 17년도에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좀 해제된다. 네. 뭐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뭐 중국의 사드 보복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답답한 상태에서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롯데쇼핑이 롯데마트를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좀 그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매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손실 그 충당금으로 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손해가 많이 보전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개선됨에 따라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중국 쪽에 관련한 소비 관련한 패턴들이 또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주들 같은 경우 이런 쇼핑 관련한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갈 때도 힘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시장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뭐 박스권으로 예상을 해본다라면 박스권 하단에 거의 진입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노리고 들어가서 뭐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단기 매수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굳이 그런 것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면 더 괜찮다는 의견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네, 개인 매수 상위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좀 어떤가요? 야, 이거는 근데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바이오 종목들 중에 하나죠. 네. 뭐 일단 뭐 코스닥 쪽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흐름 자체는 일단 뭐 계속 하향세죠. 뭐 셀트리온 큰형님이 이제
거래소로 가면서 얘들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버린 자식들이 돼가지고 추세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많이 내려왔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 멀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만 봐서는 아직까지도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 판단이 좀 들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이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라서 이런 구간만 좀 지켜주게 된다라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우상향이 좀 돌려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죠. 추세가 돌리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접근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의 포인트 시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매도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이라 본다면 바로 직전 저점 63,500원 라인대가 될 것 같은데요. 63,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과 함께 63,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는 따로 네. 의견을 주지 않으시면서 추세 전환하는 걸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네, 추세가 전환되면 뭐 단기적으로나마 뭐 매수해볼 만한 필요성은 있겠는데 네네. 지금은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수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수익 난 계좌를 꼭 가지고 오세요. 저는 벌써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한번 이렇게 좋은 같이, 결과가 나도록 네, 노력을 해보도록 종목 진단도 해야겠네요. 하고 방송도 하시는데 혜택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성적표 갖고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